안녕하세요. 메타플란트 치과의원의 문정욱 원장입니다. 보철물은 많은 분들이 아시고 있다시피 치아가 깨지거나 충치가 생기거나 혹은 치아를 발걸을 해서 임플란트로 대체하거나 했을 때 치아의 경조직, 쉽게 말해서 하얗게 보이는 그 단단한 부위를 대체를 하는 것들을 통틀어서 얘기를 합니다. 그건 보철물이라고 하고, 보철물의 종류는 이제 다양하기 때문에 케이스에 따라서 보철물의 종류를 선택을 하여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보철물의 종류는 치아를 수복하는 범위에 따라서 분류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수복을 해야 할 범위가 예를 들어 이 치아라고 했을 때 씹는 면에 충치가 한정이 되어 있다고 하면 충치만 제거를 하고 본을 뜰 수 있는 인레이 형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치아의 이 씹는 면을 보시면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튀어나와 있는 부분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를 교두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인레이에서 이 교두를 하나 이상이라도 포함을 하게 된다고 하면 그러한 보철 형태를 온레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요. 여기서 더 치아를 전체로 수복을 해야 될 경우, 예를 들어 신경치료를 한다거나 아니면 치아가 훨씬 더 넓은 범위가 파절이 되었을 때 치아를 전체를 씹는 면, 그리고 이 볼과 맞닿는 면, 혀와 맞닿는 면, 그리고 앞, 뒤, 인접치와에 맞닿는 면 모두를 삭제를 해서 치아를 전체를 수복을 해주는 것, 그것을 크라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치아를 발걸을 해야 될 경우 치아를 제거를 하고 뼈 안에다가 임플란트를 심은 이후에 위쪽으로 보철물을 올려주는 것을 임플란트 보철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레이부터 보시면 이 경우에는 씹는 면에만 그리고 교두 쪽으로 범위가 벗어나지 않고 충치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만 제거를 하고 교환면 인레이 형태로 수복을 한 경우고요. 그리고 이 앞쪽 치아를 보시면은 이 경우에는 같은 인레이긴 하지만 이 씹는 면과 그리고 이 뒷치아와 만나는 인접면이라고 얘기를 하는 곳까지 이렇게 니은자 형태를 뒤집어 놓은 것처럼 수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또한 인레이라고 저희가 분류를 하게 되고, 이렇게 교환면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은 1급 인레이, 그리고 인접면까지 포함하는 것은 2급 인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수복을 많이 해야 되는 경우에는 이것처럼 치아 전체를 씌우는 크라운 수복을 하게 되고요. 사실 이 아래 치아는 신경치료를 하고 지르코니아라고 하는 재료로 수복을 한 거고, 위에는 기존에 다른 치과에서 치료를 하고 위에는 이제 크라운을 금으로 수복을 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사실 수복물, 보철물이 종류에 따라서 엑스레이 상에서는 구분이 되지가 않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치아 전체를 둘러싸는 형태의 보철물이 크라운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치아를 발치를 하게 되면 이와 같이 뼈 안에다가 임플란트를 심게 되고요. 이러한 형태를 저희가 임플란트 보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자연치보다는 훨씬 더 잇몸 관통 부위가 좁은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러한 것들 때문에 다른 자연치아 보철을 만드는 것보다는 조금 더 다른 과정이 필요하게 되고, 최근에는 3D 스캔을 이용을 해서 임플란트 보철을 제작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크게 저희가 재료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것들은 금이나 포셀린과 같은 도자기 종류, 여기에 이맥스와 같은 것들도 포함이 되고요. 또 최근에는 임플란트 보철물이라든지 크라운 쪽은 지르코니아라고 하는 아주 강도가 좋은 재료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이라는 소재 자체가 연성과 전성이 있어서 보철물을 다듬는 과정 동안에 훨씬 더 그 표면을 부드럽게 만들 수가 있고, 치아 삭제량을 적게 가져가도 보철물을 제작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환자분들도 혀나 볼로 느끼는 촉감이 자연치아와 유사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르코니아 재료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강도가 있지만 심미적인 부분이 많이 떨어져서 너무 하얗게만 제작이 되어서 기피를 하였었는데요. 최근에는 기술이 발달을 하게 되면서 앞니 쪽 보철물도 지르코니아로 많이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도 임플란트 보철물이나
크라운 보철물은 상당 부분 지르코니아로 제작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 수복 같은 경우에는 인레이나 온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금이나 아니면 이맥스라고 하는 도자기 계열의 재료를 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금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색이 색 때문에 심리적인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어서 최근에 환자분들이 이맥스를 더 선호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PFM은 내부는 금속으로 되어 있고 그 바깥쪽에 치아색의 도자기 재료를 입히는 형태입니다. 아주 고온에서 제작을 하는 방식이고요. 따라서 재료가 한 가지가 아닌 두 가지로 되어 있다 보니까 단점이라고 하면 금속과 도자기가 만나는 그 계면에서 보철 디자인이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파절이 발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보철물 종류에 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아까 처음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치아 수복 범위에 따라서 인레이, 온레이, 크라운, 그리고 임플란트 보철 이렇게 크게 4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환자분들께서는 치과 치료를 하실 때 여러 치과를 방문을 하셔서 진단을 받고 그에 따른 치료 계획을 세우게 되실 텐데, 이때 이러한 보철물 종류를 알고 가면은 훨씬 더 치료 계획 세우는 데 있어서 환자분의 이해도가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치과 보철물 종류에 대한 내용을 잘 인지하시고 치과에 방문하셔서 치과 치료를 받으신다고 하면 조금 더 경제적이고 조금 더 정확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지름길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